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시정입니다. 이번 한 주는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우리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목요일, 금요일 들어서 우리를 좀 웃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공매도의 영향권에서도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꾸였던 수급들도 풀리면서 이제 좀 상승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5월에는 실적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모든 전문가님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는데 과연 내가 가진 종목이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 계좌를 빨갛게 물들어줄 종목인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고요. 또 이런 상승장에서도 소외되고 계시다면 궁금하신 종목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사위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또 장 중에 그리고 장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허반석 위원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죠.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또 종목에 관련된 궁금증들 여기서 이야기 또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직접 전화 주시면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상황 알아봐야겠죠.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최근 우리 국내 시장은요, 미증시와 그다지 커플링이 되지 않는 듯한 양상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은요, 빨간불 켜내면서 기분 좋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장 마감까지 4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이 시각 시장 상황은 어떤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의 지수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코스피 현재 0.69% 오른 3,2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200선에 안착하려는 시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면요. 네, 현재 기관만이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견인하고 있습니다. 3,884억 원 매수 중에 있고요. 개인은 1,466억 원, 외국인은 2,28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지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0.86% 오른 97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980선을 윗돌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그 상승분 소폭 반납하면서 97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16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50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968억 원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에서 5위 종목 살펴보면 현재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반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0.49% 내린 8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0.39% 오른 12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 현재 0.28% 내린 36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연세대 그리고 우리은행과 함께 대학교 포털 서비스에 네이버 인증서를 적용하고 연세대 전용 금융 서비스와 학습 솔루션에 대한 공동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빨간불 켜냈습니다. 카카오 전일 호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재 주가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0.44% 내린 11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백신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이 유예가 되면 백신 개발 회사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을 갖춘 국내 바이오 위탁 생산 회사들도 백신 생산이 가능해져서 수혜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나오면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3.07% 오른 8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현재 6.53% 오른 26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혼조 양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현재 급등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5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상반기 출시 예정인 오딘의 사전 예약자 수가 현재 2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요. 네, 현재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하고선 모든 종목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전일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CJ ENM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실적을 전일 발표했는데 주가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3.68% 하락한 14만 9,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신작 판매 단가 인상과 또 제작 원가 절감이 영업이익을 견인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2분기 실적도 기대된다라는 분석들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 시각 지금까지 증시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종목 상담 갈 텐데요. 아직 전화번호 모르시는 분들은요. 네, 하란에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궁금하신 점 물어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현대그린푸드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400원에 비중 15%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짝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지금 1,6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오늘 추매를 하신 건 아닐지 좀 따라잡으신 느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현대그린푸드 하면 이제 단체 급식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충격을 받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릴 때에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추세 하단에서 접근을 하셨는가? 두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숫자상 증가가 눈에 보이는가? 세 번째, 이 추세를 깨지 않고 미래 먹거리까지 있어서 가시적 모멘텀이 확인되는 기업인가? 이 부분 세 개를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 추세를 깨뜨리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추세 저점이라고 한다면 10,000원 한차 약 9,6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조금 상승이 나온 부분인데 길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1,400원이 조금 높은 가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000원 언저리에선 되돌림이 지금 나오고 있던 그런 찰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겨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길게 가셔도 좋지만 단가가 조금 높은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나 공시상을 봤을 때에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정도죠. 그런 때에 결산 실적이 좀 나온다라는 부분들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21년도 총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액도 5%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30%대,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30%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월요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이 실적 발표 이후에 유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매수 단가가 9,600원 정도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월요일까지 좀 가져가실 수도 있겠지만 1,400원 정도 현재가에서 조금 아래에서 하셨다면 오늘 종가 수준이 어떨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일부 덜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 기업의 실적을 믿고 앞으로도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갈 법하다라고 하신다면 현 비중 그대로 들고 가셔도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덜어내시고
가지고 가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다시 추세선으로 맞닥뜨릴 때에 조금 더 비중을 다시 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비중 축소하시면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엔지캠 생명과학 엔지캠 생명과학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2만 9,300원에 40%요. 네, 12만 9,300원에 40% 비중입니다. 이 엔지캠 생명과학이 지지난주, 한 3주 전까지는 계속해서 급등을 했는데 그렇죠. 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4월 29일 날. 4월 그렇죠. 29일 날 네, 매수를 하셔서 좀 따라가시다가 이제 하락이 나와서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허만석 위원님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수고하십니다. 4월 29일 날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그 매수를 그때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좀 빠지고 그래서 아마 롯데 M&A도 있고 저기 구강 점막도 있고 좀 괜찮아 보여서 하트만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예,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에 늘 네. 이제 추세를 조금 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스터디가 꼭 필요한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지금 화면이 보이실까요? 아니요, 지금 밖에 지금 나와 예. 있어갖고. 예. 그러면 엔지캠 생명과학도 추세상 예. 한 11만 5천 원 정도가 추세 재차 바닥을 한 번쯤 다져줄 수 있지 않을까 121선 기준으로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121선이 조금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차트상 기술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부분 한번 기억을 해주셔서 일정에 11만 원을 종가로 좀 지지를 해줘야 추가적인 하락이 그래도 뒷받침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예. 최근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뭐 엔지캠 생명과학도 mRNA 방식의 백신 개발에 조금 예, 예. 진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좀 포기를 하고 다 같이 네. 공유를 해서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백신 제조가 뭐 지적재산권이 해소된다고 해서 네.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가 좀 나올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이 당장에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현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일부 접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다행히 뭐 투신 중심의 조금 매수가 좀 보이고 있고요. 연기금도 네 어제까지는 매수가 좀 잡히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엔 11만 원 언저리에서 지지가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수급도 조금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보시고 11만 원이 다음 주 중에도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심각하게 종목을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요. 사실 이번 주에 특히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손절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만 원 지지 여부를 조금 지켜보자라고 결론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올라갈 확률은 이제 11만 원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횡보 이후의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조정이 일부 마무리가 될 구간들이 한 11만 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구간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재차 조금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1만 원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이탈한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전화나 문자 상담을 통해서 그 당시의 대응을 한 번 더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11만 원 지지 여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대응이 좀 꼭 필요해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우리 허반석 위원님에게 직접 궁금하신 내용 물어보시면서 답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되도록 전화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10%예요. 82,900원이요. 82,900원의 10%입니다. 정말 네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응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또 기대감만큼 네. 가주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예. 허반석 위원님이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지 좀 짚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좀 됐어요. 뭐 몇 개월 정도 되셨어요? 예, 예. 몇 개월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한 2개월 정도 됐어요. 2개월이요. 네, 네. 그러면 그래도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몇 번 있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사가해서 지금 네. 밑에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좀 파가하다가 계속 망설이다가 계속 이렇게 예. 예. 놓쳤어요. 삼성전자만 네. 매매를 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저기 모비스하고 요거하고 2개 갖고 있어요. 네. 현대 모비스하고. 지금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하시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네. 더 많이 빠졌을 때 조금씩 네.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나는 모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현재 차트상 바닥이 한 81,000원 언저리 정도가 좀 보이거든요. 아, 네. 그때 조금 모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네. 아니면 나는 계속 기다리다가 네. 왕창 빠지면 한번 사야지라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떤 네. 걸 하면 좋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그러면 그게 좀 시간이 걸리나요? 그러니까 네. 늘 한번 지켜보시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네.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데 네. 그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1월 11일 기점으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네. 적어도 거의 뭐 4개월 내내 조정을 네.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횡보를 하고 네네. 있는 중인데 네. 이 구간이 일정 부분 오른 만큼 쉬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라고는 하지만 네. 이익률 측면에서는 일부 조금 회의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쉬어갈 때는 쉬어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네. 쉴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는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구장창 계속 찔끔찔끔 내렸을 때 오늘처럼 네. 82,000원인데 내가 네. 산 가격보다 싸네 하고 또 비중을 추가하시다 보면 비중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예, 제가 81,000원에 할까 하다가 그때 타임을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두 가지로 네.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82,000원 900원보다 쌀 때마다 네. 하나하나 계속 모아가시는 분 계시고 네. 아니면 81,000원까지 내려오면 나는 사야지 하고 현금을 네. 꽉 쥐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나는 삼성전자를 트레이딩을 해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또 선생님의 입장에서 스타일에 따라서 맞는 게 또 나오실 거거든요. 아, 네. 네, 다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네. 네,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좀 네. 횡보하는 기간도 조금 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네. 삼성전자의 앞으로 향후 뭐 평택 공이라든지 반도체 기술 개발이라든지 미래를 준비해 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삼성을 조금 믿으면서 가겠다라고 하시는 마음이 강하시다면 네. 네, 조금씩 모을지 떨어졌을 때 나는 더 비중을 5%확 담을지 그 부분 한번 고민하셔서 언제 나는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기다려면 나을까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냥 기다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안 하시고 기다리신다면 네, 네.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서두에 네. 시청자님께서 네. 언제 조금 더 사볼까라는 의미를 주셔서 네. 네, 매수를 언제 하면 좋을까의 포인트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시고요. 뭐 네네. 손절은 안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너무 지루해서 나는 팔고 싶다라고 해도 네. 매수가 위로 올라올 때가 꼭 있으니 그때를 네.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네, 좀 지루하시더라도 길게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네, 지루하더라도 기다려 보시면서 또 그리고 추가 매수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긴 안목이 필요할 것 같은 삼성전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CIS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5,700원에 비중 13%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엮이게 되는데 조금 흐름이 최근의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네, CIS를 현재 15,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추세상 가장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참 이 추세가 얄궂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았을 때의 저점을 한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대부분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 구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의 저점이 지금 뭐 어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라인을 이렇게 한번 추세를 그린다 생각해서 그려보시면 이 구간들이 일부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CIS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가 좀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시계를 좀 돌려보면 추세가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이 추세 아래로 다시 내려올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차트상 추세 하단부가 아니면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그 기업의 적정 주가나 그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이 기업이 현재 18,000원에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 비싸냐 안 비싸냐를 봤을 때에는 결국엔 실적으로 되돌아가 봐야 될 텐데 그 실적인 측면에서는 18년도에는 적자 지속 기업이었지만 19년도에 150억 원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20년도에 139억 원의 흑자를 냈고요. 올해 전망치가 아직 주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섹터 자체가 2차 전지, 전공정,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 이런 부분들로 조금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차 전지 섹터는 좋아질 전망인데 이 기업이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 커버가 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돌아와 보면 이 기업이 현 주가 11,600원, 700원 수준에서의 시총이 6,600억 원, 6,7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의 이익은 150억 정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업을 현 구간에서 살 건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 조금 비싸다. 18,000원 이상, 2만 원에서는 도무지 다들 비싸다라는 생각이 나왔기 때문에 현 구간 주가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차 반등이 나와야 할 텐데 반등 포인트가 현 구간 추세 바닥과 맞물려 있는 모습입니다. 한 3거래일 전쯤 이제 밑꼬리를 달았는데 그 밑꼬리가 딱 오늘 그려드린 이 추세선과 좀 맞닥뜨려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현 구간에서 다시 바닥을 가지고 추세를 우상향으로 돌려 세울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 추세를 보시고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비싼가 안 비싼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접근을 하셨다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탈출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수급만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금융투자가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외인들은 조금 아직까지 대들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손절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이 차트상 바닥 구간인 현재 각 구간입니다. 11,500원, 12,000원 이 사이를 지켜가면서 되돌림이 나오는지 현 구간에서는 판단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IR 담당자 통해서 전화를 해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큰 관점에서 한번 문의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를 깨지 않는 한 보유해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를 돌려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궁금하신 점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그 KMH. KMH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네, 12,300원에 60%요.
12,300원의 60% 비중이요. 이게 방송 서비스 종목이요. 이제 유선 방송 한다고 나와 있네요. 왜 매수하셨을까요, 이 종목? 약간 뭐 좀 호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내려가서 올라가다가 내려가더라고요. 네. 사고 나서 바로 올랐었는데. 알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신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한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에 3주 네. 사이. 2주 정도 되셨을 때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으셨죠? 약간 뭐 골프장 뭐 인수 이런 얘기들이 뭐 있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현재 뭐 계열사로 현재 뭐 아시아경제, KMH 신라 레저, 파주 컨트리 클럽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종속 기업으로 잡히고 있는데 결국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조금 보려고 보셨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매수를 하셨을 때 수익 구간으로 조금 접어드셨을 때도 있으셨죠? 예, 한번 12,900원까지 올라간 적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 안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현 구간까지 오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고 있는 회사죠. 연결 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까지도 쭉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내부적으로 조금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부분이나 임시 주주총회를 부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회사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훑어봤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라면 이슈 소멸 그리고 회사 내부의 문제, 경영권 문제, 다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심각하게 빠졌을 거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결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추세를 또 얄궂지만 한번 그어봤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현 구간 11,000원 언저리에서는 지지가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 동반적으로 바닥을 지지해주는 구간도 아무리 낮아봤자 10,000원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 언저리를 깨지 않는 한 한번 가지고 가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가, 스터디가 조금 더 되신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과연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될 텐데 비중이 일단 60%나 되시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위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는 비중을 조금 확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재차 1,500원 언저리로 바닥을 테스트하러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분할로 다시 매수를 하셔서 매수 단가를 일단 낮춰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현 구간에서는 조금 맞는 대응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거꾸로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비중을 줄이지 않은 채로 1,500원까지 왔다고 해서 비중을 여기서 더 늘려버리신다면 매수 단가도 내릴 수 없고 이 이후에 10,000원을 깨고 더 내려갔을 때는 정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비중을 너무 쉽게 늘리지는 마시고 주가의 재차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등이 됐을 때 한 어느 정도까지 조금 현 올라갈 수 구간에서 있을까요? 반등이 나와 주어야 하는 자리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11,000원 언저리에서 좀 횡보 또는 지지가 나와야 하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무상증자 이슈 이후에 14,000원, 14,200원 언저리가 조금 상단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일단 너무 크셔서 비중을 조금 줄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감당이 가능할 만큼의 비중을 가지시고 이 추세선 따라서 파란색 라인이 추세선인데 그 추세선 맞춰서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KMH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좀 비중 줄이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NK맥스. NK맥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17,400원에 10%죠. 17,400원에 10%.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 좀 손실 중이신데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7,400원이면 조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2주 전에요. 친구가 아. 사라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누가 사라고 해서 사셨다고요? 친구가 좋다고 사라고 해서. 예. 그 사봤는데 친구분 아직까지 그 보유하고 계신가요? 많이 보유하고 있답니다. 네. 최근 이제 보면 연일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들을 봤을 때 이제 제약 바이오 뭐 그리고 면역 키트 관련된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적어도 일부 횡보했던 구간들이 약 한 14,000원 언저리가 횡보 자리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횡보 자리에서 주가가 어느 이유에선지 아직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2만 원 이상으로 좀 주가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슈팅이 나온 이후에 뭔가 이 슈팅을 지속할 만한 모멘텀이 시장에 노출이 되거나 실적이 나거나 뭔가 공시를 통해서 계약 체결들이 조금 강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주가가 쉽게 꼬꾸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5월부터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하필이면 이런 종목들이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조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차 지지를 하려면 13,500원 언저리까지도 지지 라인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3,000원 지지 라인을 보시고 속절없이 내려가더라도 추가적인 매수를 조금 참아주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13,000원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이 네. 지지 라인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와주거나 횡보 네. 장세가 조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 구간을 이용해서 시청자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건가라는 부분을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나는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결국 이 13,000원 정도 또는 13,5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때 매수를 해서 그럼 매수 단가가 낮아지니까 탈출할 때에 추세선으로 약간 복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16,000원 언저리에서 조금 탈출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보시고 쉽게 네. 너무 너무 급하게 물타기 하시기보다는 이후 네. 장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추가로 공매도 압박으로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눈을 네. 질끈 감으시고 손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도 조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좋은데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13,000원, 13,500원 여기 지지하는지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NK맥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문자 상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38,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바로 도와주시죠. 네, 3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가를 일단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크다라고 한다 해도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러한 추세선이 나오는데 오히려 현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매수세가 조금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백신에 대한 부분들 뭐 이슈가 됐다라고 하지만 현 구간에서는 굉장히 조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업황들이 조금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매수세에 있어서도 연기금 그리고 외인 모두 다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재차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2,500원까지도 조금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장에 조금 추가적으로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사셨다라는 부분을 조금 조금 반성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월요일장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손절매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높은 가격대를 사셔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고 오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0.70% 상승하고요. 3,200포인트 넘겼습니다. 3,201.11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봉상의 흐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열심히 들어 올렸습니다. 지수는 상승하고 3,200포인트 오후장 들어서 넘기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상승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요. 기관이 사주고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합니다. 기관이 3,965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 개인들은 1,638억 원, 외국인은 2,186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가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0.24% 하락, LG화학은 1.92% 하락하고 SK하이닉스가 0.78% 상승합니다. 네이버는 보합권이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 좀 괜찮은데요. 카카오가 보합권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이상 상승을 해주고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이 백신 특허 면제 가능성에 따라서 5.54%나 상승하는 셀트리온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0.83% 상승하면서 흐름 좋습니다. 978.05포인트로 3거래일째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전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오전장에 981포인트까지 기록을 하고요. 현재는 고점 부근에서 살짝 내려온 97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보면요. 개인들이 매수해주고 외국인과 기관을 매도합니다. 개인들이 911억 원,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76억 원, 434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4% 이상, 3% 이상 상승을 해주고요. 카카오게임즈가 0.19% 상승, 에코프로비엠은 0.66% 하락합니다. 펄어비스가 3% 이상의 상승세 나오면서 57,300원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요.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주 후반 들어서 좀 다시 상승분을 되찾는 모습 볼 수가 있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실적 발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실적 발표됐고요. 1분기 매출은 4조 1,683억 원, 영업이익은 6,23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들을 주목하면서 봐야 될 우리 시장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그래도 마무리가 괜찮았는데 다음 주 전망은 어떻게 될지 허반석 위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장과는 조금 대비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지수 상승 대비 종목 상승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상승 종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조금 지지부진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다시 조금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인들의 수급적인 측면들을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개인이 조금 매도를 하고 외인도 크게 매수를 돌아서지 않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외인들이 조금 들쑥날쑥하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 기대가 되는 측면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선물 시장에서 외인들은 여전히 순매수로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매도에 의해서 움츠러들었던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해 나간다라는 부분들 앞서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켜볼 만하다라는 것들이 저의 개인적인 포지션이고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오히려 너무 지루해서 대형주들을 조금 팔아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공매도를 피해서 어딘가 다른 데로 갔을 때에도 다시 한번 헛박자를 짚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매매를 하실 때에 5월부터 앞으로 6월 FOMC의 변곡점이 조금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이후부터 10월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4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4월 2일 금요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는데 5월 달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5월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4월의 계좌 수익률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5월에 접어들어서 공매도가 시작된 한 주를 보내셨는데 오늘까지 나의 계좌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을 때에 시장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한다면 내 계좌도 어려운 게 당연하지만 시장이 오늘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내 계좌는 아직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뭔가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종목의 체력이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탄탄함의 기준이 꼭 실적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장은 양호한 경기 지표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자 청구 건수가 코로나19 이후에 첫 50만 건을 하회하면서 49만 8천 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결국 모든 시장과 모든 글로벌 정세는 이제 경기 회복, 그리고 소비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흐름 안에서 뭔가 엇박자를 타시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5월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5월 공매도 이후 첫 주, 그리고 안정화를 이루면서 어제와 오늘 올라온 종목들, 반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조금 반등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하루 반짝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상승의 지속은 결국 실적 장세, 그 기업의 실적이 판가름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이번 주를 통해서는 나의 종목들이 잘못되느냐 괜찮은가를 분별하셔가지고 남은 시장들을 이끌어 가셔야지 지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쭉 이어가시면 5월도 전혀 좋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꼭 한번 짚어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실적을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오르는 종목도 있는데 사실은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잘 가지 않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체력이 좀 버텨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일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고 그 기업의 실적이 숫자상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버티셔야 되겠죠. 한데 기업의 실적은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 주가가 꺾인다,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너무 높은 가격에 비싸게 그 기업을 좀 사셨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 제가 첫 번째에 놓고 두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 증가하는 숫자를 확인하시고 이런 말씀을 좀 순서대로 드리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꼭 실적이 좋다 해서 나는 갈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너무 높지 않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58% 상승하면서 3,200선에는 아깝게 좀 미치지 못했네요. 3,197.20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86% 상승한 978.30포인트에 마감하면서 양시장 모두 3거래일째 상승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50전 오늘은 또 내려갔습니다. 1,121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계속해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나노스. 나노스고요. 네네, 9,770에 비중 50%. 9,770원의 비중 50%. 오늘 네네. 시황에서도 나노스를 저희가 다뤘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신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노스를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며칠 안 돼요. 지난주에 한 것 같아요. 그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인 소개로. 지인 소개로요. 네네. 앞으로도 매매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네. 지금도 손실이 크신데 네. 앞으로 그 돈 다 잃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네네. 매수를 하실 때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남의 말만 가지고 뭔가를 사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또. 그죠? 네. 부동산 때도 마찬가지로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호재가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부동산 투자도 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노스가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습니다. 지수가 네. 이렇게 좋은데 하락 하한가 간 종목이 나노스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왜 하한가를 갔느냐에 대해서는 큰 그런 아직까지 공시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또 뉴스도 그렇게 출고되고 있는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나노스가 원래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만 휴대폰 광학 필터나 훌 센서,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뉴스들을 봤을 때에는 모더나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 협력했다라는 이야기로 주가가 좀 강세가 나오기는 했어요. 이렇게 뉴스로 조금 올랐던 기업들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원래는 휴대폰 설계 제조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보셨을 때 모르겠어요. 그 백신 생산 이런 부분에 뉴스가 나온 것들은 좀 보셨을까요? 네, 뉴스 보고 이 방송 거의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의해서 오른 종목들은 뉴스에 의해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워서 현 구간에서는 뭔가 대응책이라고 말씀드릴 부분들이 조금 거의 없다시피 한데 월요일장에서 7,000원을 또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네. 속절없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7,000원에 대한 기준선을 조금 한번 그려놓으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반등이 나오는데 또 이유가 없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도 없지 않으니까 반등이 나오면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 정리를 하시는 거 꼭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만약에 그 세력에 의해서 이게 반등하지 않다면은 그냥 또 다시 하락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가가 지금 이유 없이 들쭉날쭉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강하게 올라가고 강하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타 법인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익을 실현했던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본전 생각하시기보다는 반등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조금 잘 알아보시고 매매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반등 나왔을 때 곧바로 탈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네, 아모레 퍼시픽이요.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25만 원 가량 되고 그 비중은 20% 정도 됩니다. 25만 원에 20%요. 그래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매수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5만 원이라는 가격을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아니, 거의 처음에 그 20만 원 정도부터 계속 이렇게 매매 좀 하고 오다가 이 비중 한 50% 정도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올해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신 거죠? 예, 저점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예.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하셨어요? 네네네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워낙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러니까 이게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할지 뭐 이렇게 조금 어렵네요. 예. 그러면 실적을 일단 보면 좋을 텐데 코로나19 여파로 화장품 관련된 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올해 실적을 보면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순이익도 3,700억 원 넘어가고요. 내년도까지 본다면 영업이익은 23%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26%, 후년도까지도 영업이익은 18%, 당기순이익 21%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 5월부터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이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일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라고 한다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조금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30만 원 터치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데 주가가 꺾이고 나서 다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현재 평균 단가가 25만 원이시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수익 실현을 하신 부분도 있으시니까
27만 원까지 또는 26만 원까지, 26만 원까지 내려와도 나는 좀 버텨보겠다라는 전략으로 30만 원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시죠. 네네. 예, 그래서 26만 원을 가상의 익절가로 잡아 놓으시고 그 이후의 추세는 수급을 보시면서 한번 쭉 이어가 보시겠습니다. 입절가를 26만 원 정도로 봐야. 예, 26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 계속 한번 들고 가 보시죠. 네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유하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또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내가 채택되지 않았거나 또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허반석 위원님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노란톡방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주말 동안에도 위원님과 소통하시면서 계속해서 성공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수고해주신 허반석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